이런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교사 명 씨가 직무 수행이 힘들다는 의사 소견과 함께 6개월 휴직을 내놓고는 어떻게 20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는지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같은 병원, 같은 의사가 정상 근무가 가능하다는 전혀 다른 소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산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40대 여교사 명 씨는 6개월 장기 휴직에 들어갑니다. 우울증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9월부터 급격히 악화되어 최소 6개월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12월 30일 명 씨는 돌연 복직하며 다른 소견서를 냅니다. 12월 초까지 잔여 증상이 심했으나 지금은 증상이 거의 없어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완전히 바뀐 이 두 개의 소견서, 대전 을지대병원에 같은 의사가 진단하고 쓴 겁니다. 병원에 입장을 물었더니 진단서는 의학적 판단 하에 이뤄진 것으로 잘못된 점이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전문의가 했는데 우리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서 거부를 못한다는 얘기. 경찰은 휴직 과정과 소견서 부분도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울증과 살인이 관계가 없으며 좀 더 복합적인 정신과적 질병이나 원인이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나종호 미국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는 소셜미디어에 우울증은 죄가 없다며 제대로 된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 전문의도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우울증은 대부분 자해나 자살 쪽으로 이어지지 저렇게 남을 해하려고 그것도만 저렇게 계획 대상자를 물색하고 이런 경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다 이거죠. 가해자 명 씨는 누구라도 좋으니 같이 죽을 사람을 물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명 씨가 고른 사람은 그 학교에서 가장 약한 1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교사 명 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6개월 병가 휴직을 냈다가 돌연 20일 만에 복직했습니다. 이것도 석연찮은데 범행 직전엔 동료 교사의 목을 조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이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졌다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지만 교육청은 이걸 작은 소동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이한기 기자입니다. 하늘이를 살해한 40대 교사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했습니다. 본인이 진술해서 약을 먹었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피의자 가족으로부터 한 7, 8년 전부터 어떤 치료를 받았다는 진술은 이전에도 정신질환으로 여러 차례 병가를 썼습니다. 이번엔 6개월을 쉬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복직했습니다. 휴직 전엔 담임을 맡았지만 복직 후엔 특정 과목만 가르치는 교과 전담이 됐습니다. 다만 당시엔 학교가 방학이라 실제 수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 피해 학생과는 일체 접촉이 없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학교에선 명 씨가 평소엔 조용한 편이었다고 했지만 복직 후 상황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명 씨는 범행을 닷새 앞두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컴퓨터가 빠르게 접속이 안 된다라는 이유로 이제 컴퓨터를 일부 파손한 이런 사태가 있었고 다음 날엔 동료 교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동료가 불 꺼진 교실에서 혼자 서성이는 명 씨에게 함께 퇴근하자고 하자 갑자기 목을 조르고 손목을 뒤로 꺾은 겁니다. 왜 나만 불행해야 하냐 말하기도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걸 작은 소동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소동이 있었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사건 당일 명 씨는 오전엔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권고받았고 오후엔 흉기를 직접 사러 갔습니다. 한 2km 정도 떨어진 주방용품을 파는데 거기서 구입을 했고요. 본인의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후로 몇 시간 뒤 결국 하늘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JTBC 이한길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은 명 씨를 학생과 분리 조치시켰지만 정작 명 씨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부실했던 대처와 시스템은 이뿐만이 아닌데 계속해서 박상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교육청 장학사들이 학교를 찾았지만 명 씨를 대면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해당 교사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학교 관리자가 간접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그리곤 학생과의 분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연가라든가 병가 등을 통해서 일단 분리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학교 관리자에게 주었고 학교에서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명 씨의 행적을 놓쳤고 이 사이 교내를 돌아다니던 명 씨는 혼자 있는 아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진짜 딱 한 번 혼자 있었고 오늘이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혼자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 관리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6개월로 명시가 돼 있어서 12월 9일부터 저희들이 6개월간 질병휴직을 발령한 것입니다. 병명은 뭐였나요? 우울증이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해당 교사가 일상생활을 할 정도로 회복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명 씨가 6개월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지 불과 20여일 만에 괜찮아졌다는 진단서를 들고 온 게 석연치 않습니다. 명 씨가 휴직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병원과 복직을 위한 진단서를 받은 병원이 다를 수 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일부 지역 교육청에선 복직을 할 때 휴직 때 진단서를 발행한 병원에서 다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대전시 교육청 규정엔 이런 지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돌봄 교실에서 아동을 인계하는 과정이 정비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보호자 인계 지점을 어디로 할지 각 학교가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보호자가 아동을 인계받는 곳을 돌봄 교실 앞으로 정했지만 대부분은 이번처럼 학교 현관입니다. JTBC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에 의해 목숨을 잃은 8살 하늘양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발성 손상이 있었고 그 작은 손에는 어떻게든 공격을 막아보려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양의 아버지는 가해 교사가 심신미약을 주장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아빠는 딸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검을 받기 위해 떠나는 딸의 웃는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었습니다. 저희 하늘이는 부검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경찰관님이 볼 거냐고 해서 안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뛰어갔는, 너무 보고 싶어 다시 뛰어갔는 하늘님이 출발해서 못 봤어요. 날카로운 흉기가 작은 몸 여러 곳을 해쳤다는 다발성 예기 손상이라는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작은 손엔 악마 같은 범인을 막으려 했던 방어흔이 참혹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또 무너졌습니다. 무조건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올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구할 수 없는 시칼로 하늘이를 해쳤는데 어떻게 그게 계획 살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까? 강력한 처벌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경찰은 가해 교사의 집과 차량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교사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눈비가 이어진 오늘도 추모의 물결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교 울타리에 우산을 꽁꽁 묶는 선생님들. 아이들이 쓰던 우산은 추모객들이 두고 간 마음을 지켜주는 가림막이 됐습니다. 비 오는 날 애들 빌려주는 우산. 하늘이가 뛰어놀던 학교 안에는 분향소도 만들었습니다. 또래 친구들도 국화를 올리고 편지를 적습니다. 멀리 춘천에 사는 두 아들의 엄마가 보낸 간식과 장난감. 배달기사는 마음을 더해 주고 돌아갑니다. 춘천에 있는 애기 엄마인데 하늘이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여자애들, 또래 여자애들이 좋아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주문해서 보낸다. 꼭 전달해달라고 하더라고요. JTBC 정영재입니다.